안녕하세요, 풍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8일이죠. 네, 토요일입니다. 와, 네, 오늘도 아침 일찍 이렇게 걷기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기온이 어제보다 또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 영하 13도 정도 되고요. 네, 낮 최고 기온 0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적당한 그런 이제 걷기 조건입니다. 아침 걷기 조건. 계속해서 좀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컨디션 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편으로 또 좀 그렇기도 하거든요. 제가 또 다른 이제 건강 뉴스 이런 것도 좀 검색을 해가지고 좀 봤는데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혈압 관리. 그러니까 단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에, 그러니까 겨울 운동, 특히 겨울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좀 삼가야 된다. 좀 이런 말도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이 이제 수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새벽에, 저처럼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아침에 나와서 하는 이런 야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몸 상태, 자가 건강 진단, 이런 거를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운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저처럼 완전히 이제 몸을 좀 감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복장을 좀 갖춰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 착용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스크가 최근에 도움이 많이 돼요. 겨울철에는. 그쵸? 여름철에는 좀 덥기는 한데 겨울에는 이렇게 앞면을 살짝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착용하는 거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귀마개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저는 귀마개 착용 기준은요, 영하 5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사실 영하의 날씨가 되면은 웬만하면 착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야외에서 한 10분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할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인 경우 귀마개 착용 필수라고 좀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런 점퍼 딱 겨울용으로 잘 이제 구비해서 착용을 해줘야 됩니다.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모 바지 이런 거 좀 입어줘야 되고요. 하체도 중요하거든요. 하체에서 열선 힘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발, 미끄럼 방지는 기본이고 보온 효과도 괜찮은 그런 신발을 또 착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조건들이 좀 갖추어져야 하는 그런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유념해서
근데 특별히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또 추운 날씨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좀 새벽 운동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새벽 운동 야외에서 하는 것 대신에 좀 실내에서 조금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하는 운동도 괜찮거든요. 근데 참 습관이라는 게 딱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똑같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오늘 하루 일상생활에서 빠진 것 같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하는 게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요해서도 안 되고, 다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만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혈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참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혈압을 측정하는 거, 그게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병원에 가면은 뭐 혈압이 높다 이런 판정을 받고 그걸로 걱정을 하고 혈압약도 먹고 이러는데, 꾸준한 혈압 관리 자체를 해야 되는데 집에 혈압계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관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또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음주, 흡연,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짜게 먹는 식습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잘 또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따르죠.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함께 끊겠다, 한꺼번에 끊겠다, 와, 그 결심 자체는 뭐 훌륭한 결심인데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좀 고쳐나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행동을 해주면서. 저 같은 경우는 흡연은 하고 있진 않거든요. 예전에 했었죠. 근데 끊은 지 오래입니다. 다만 음주는 좀 있죠. 제가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자주 술은 마시는 편입니다. 저녁 때죠. 저녁에 이제 마시는데 갖가지 여러 다양한 그런 술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기호식품에 가까워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과도하게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좀 저도 명심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혈압에 관여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비만 부분, 저도 요즘에 체중이 좀 또 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운동량이 조금 줄지 않았나. 그러니까 체중, 비만 이런 거는 또 운동하고도 직결이 되죠. 그러니까 운동 부족 자체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간에 운동을 하는 횟수를 늘려야 된다,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비만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체중 절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사량 조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짠 음식,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도 참 그런 게 어떤 음식을 먹다 보면은 옛날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그런 음식들도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 적응을 하고 뭔가 맛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음식을 또 심지어는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매운 음식을 잘 먹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매운 음식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람들이 왜 먹는 걸까? 한국 사람들. 그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특히나, 또는 친구들, 희한하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뭔가 즐거워하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맵다 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치 중독된 사람들처럼 매운 음식을 찾는 거. 심지어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매운 음식이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 않다, 위에도 좀 좋지 않다, 맵고 짠 음식을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꼭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적응이 돼가지고 저도 최근에 매운 음식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좀 한편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와, 이거 좀 그냥 심심하다, 음식 맛이 밋밋하다, 이러면 좀 약간 맵게 먹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거. 무슨 볶음 요리들, 뭐 떡볶이, 그 다음에 뭐 무슨 탕 종류, 이런 것도 그냥 칼칼하게 해가지고.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면 주변에 워낙에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저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그런 식습관은 좀 고치는 게 낫지 않나. 짠 음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은 되게 싱겁게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갔는데, 아니 진짜 제3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평가를 내린다면은 나는 싱겁게 먹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저를 딱 이렇게 관찰을 하더니 짜게 먹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전 납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반찬의 간을 사실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무슨 국물 같은 거, 뭐 미역국, 뭐 북엇국, 이런 것도 진짜 최대한 심심하게. 저 같은 경우는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도 소금을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밥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더 들어가는 무슨 다대기 같은 거, 뭐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저는 후추도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약간 입맛을 이렇게 돋워주는 그런 향신료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하고 맨 국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섭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짜게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봤죠. 내가 왜 그런 평가를 받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던 중에 찾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고 얘기했는지. 제가 반찬 중에 말이죠,
다른 건 다 그냥 싱겁게 먹는데 김치, 와, 제가 또 한국 사람으로서 김치를 또 무지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배추김치, 가장 보편적인 김치, 그 다음 열무김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종류가 김치 중에 하나가 열무김치입니다. 시원하게 해. 여름에, 뭐 겨울에도 상관없죠. 이렇게 칼국수 먹으면서 열무김치 괜찮죠. 어떤 음식에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배추김치만 있으니까 백김치도 있고, 예. 무슨 갓김치, 뭐 파김치, 뭐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이, 예, 많은 그런 김치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김치가 유산균도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예, 여러모로 이제 건강 음식이라고 하고, 그런 발효식품으로서 정말 각광받는 그런 음식이긴 하지만, 하나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염분이 높다, 염분 함유량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짤 수 있다는 거죠. 짜게 먹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김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치 자체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염분 조절에 이제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로 그 측면을 지적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밥 한 공기 먹을 때도,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렁탕 같은 거, 설렁탕 집에서 한 그릇 할 때도 거의 김치나 깍두기를 리필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리필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설렁탕을 먹건 순댓국밥을 먹건 간에 최초에 이렇게 주어지면, 그런 김치 깍두기 그릇이 음식을 먹는 중간에 이제 다 소모가 되고 소진이 돼버리고, 새롭게 추가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식습관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거 김치를 집어 먹는 횟수가 너무 많지 않나. 이게 바로, 나트륨 섭취를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이것도 한편으로 내 혈압에도 영향을 미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보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이 돼야 되고,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우연한 그런 계기였죠.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싱겁게 먹는 사람이다 라고 아마도 평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누군가 한 명이 그냥 제3자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한 거였어요. 당신 좀 짜게 먹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내가 뭐 식사하는 걸 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반감이 생기기도 했죠.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행동 패턴이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내가 생각한 거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그런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를 따져보게 됐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 특정한 경우에 그런 반찬들이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좀 생활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제 간과하는 것들, 일상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것, 체중 관리라든지, 음주나 흡연하는 거라든지, 운동하는 거라든지, 짠 음식 피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우리의 이제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또 시니어 분들, 이렇게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 특별한 관리, 그러니까 그게 참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된다. 하긴 하되 딱 적절하게, 적정량,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걷는풍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략 한 20분 좀 넘게, 대략 한 30분 이렇게 이제 걷게 되죠. 겨울철에는. 너무 오래 야외에 머물러 있는 것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이죠. 지난 설 연휴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요, 다시 또 주말이 됐습니다. 주말에 그동안 춥다고 못했던 거, 물론 이번 주말도 뭐 날씨는 좀 춥기는 할 텐데요, 그래도 재미난 일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이렇게 또 즐겁게 해 보시면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활기차게 좀 보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전 내일 일요일 아침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